네, 지금부터 체계적인 문헌 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를 위한 체계적인 검색 교육 세 번째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화요일에 이야기를 했었던 체계적인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 연구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 중에서도 문헌 검색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저희가 연구 주제를 피코를 활용해서 키워드 선정하는 것을 살펴보셨고요. 선정한 키워드를 가지고 어제 수요일 이 시간에는 각각의 코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실제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진행했던 코어 데이터베이스 3종, 펀메드, EMBase, 코크란 라이브러리 세 종에 대한 검색 결과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을 서지 관리 도구를 활용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계적인 문헌 고찰이나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보통 수백 건, 평균적으로 한 5천 건 정도 수집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를 한 번에 모으시고 또 스크리닝하는 과정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별도로 직접 도구 없이 진행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서지 관리 도구를 사용을 하시면 자료를 수집하고 또 분류하고 중복 자료를 제거하는 데 용이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서지 관리 도구가 있고 이런 도구들은 대부분 유료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저희 의학도서관에서는 가장 의학 분야에서 오래됐고 의학 연구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구독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참석하신 모든 선생님들도 엔드노트는 도서관을 통하시면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스크리닝 전 단계까지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엔드노트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서지 관리 도구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해서 최종 MS 워드에서 논문을 작성하실 때 참고 문헌을 좀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기능을 일반 논문에서는 활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체계적인 문헌 검색에서는 엔드노트 기능 중에서 그 작업 단계 중에서도 수집하고 관리하시는 것까지 진행을 하시면 되고 요 과정에서 좀 유용한 기능을 중심으로 오늘 교육에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엔드노트를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없다는 가정하에 엔드노트 사용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의 기본적인 이런 작업 방법은 좀 생략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고려해 주시고 오늘 교육에서는 체계적인 문헌 검색 과정에 필요한 단계를 엔드노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계를 좀 단계별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를 보시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자료들을 우리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이제 반출해서 모으는 단계를 먼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모아진 데이터베이스들의 검색 결과를 데이터베이스 그룹별로 좀 그룹핑을 해두신 다음에 각각의 코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가 모두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수집이 되면 그 수집된 전체 레퍼런스 중에 중복 제거하는 것을 그 다음 스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1차 중복 제거를 이런 서지 관리 도구로 하시고 나면 이제 선택 배제 스크리닝을 하시게 되는데 그 초입 과정에서 우리가 선택 배제를 할 때는 혼자서 하지 않습니다. 이 체계적인 문헌 고찰이라든지 메타 분석 연구는 적어도 2명 이상의 연구자가 모여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 배제할 때 좀 사용하기 좋은 기능들 위주로 스텝 4부터 스텝 6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계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검색한 데이터베이스 펀메드
EMBase, 코크란 라이브러리 순서로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검색 결과를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어떻게 수집하는지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드노트 작업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라이브러리를 먼저 실행을 하셔야겠죠. 이 라이브러리가 엔드노트의 새 문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실행하시고 이제 모든 작업을 시작하게 되시는데 이 라이브러리를 실행하면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간에 총 3열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이 수집한 레퍼런스들의 전체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우측에 레퍼런스 패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수집한 논문의 각각의 간단한 초록과 원문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이 그룹 패널에 보시면 지금 DB별로 이렇게 그룹핑 해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DB별로 우리가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핑 해두신 다음에 각각의 DB에 수집된 이 건수들을 모아주시면 우리가 나중에 프리즈마 플로우 다이어그램에 DB별 검색 결과 N수를 작성하실 때도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유용하게 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라이브러리 구성 화면들 살펴보았고요. 이제 실제로 펀매드부터 검색식을 불러와서 검색 결과를 어떻게 라이브러리로 이동시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펀매드와 코크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시연을 보여드릴 텐데 오늘 지금 펀매드 시연을 보여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이 플로우를 보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 펀매드에 우리가 최종 P&I 검색 결과를 불러와야 됩니다. 검색식을 불러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셔야 될 것이 이 자료의 정렬을 최신 순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관련도 높은 순으로 자료를 정렬을 해줍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 상단부터 보시면 좀 내가 원하는 정보가 먼저 오도록 정렬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진행하는 이 체계적인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 연구는 모든 과정이 재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 재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베스트 매치 순, 즉 관련도 높은 순으로 정렬해서 엑스포트를 하시면 이 데이터베이스들은 특성상 조금 더 매번 좋은 더 관련도 높은 순의 논문을 정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베스트 매치 순으로 정렬을 해서 엑스포트를 하면 그 다음 연도에 혹은 그 다음 연도에 이거를 똑같은 검색식을 돌렸을 때 정렬 순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의해서 정렬 순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솔트 기능에서 최신 순으로 정렬을 해주셔서 엑스포트 하시면 조금 더 재현성이 높은 연구 결과를 수집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식을 불러오신 다음에 정렬을 most recent 순서로 바꿔주신 다음에 그리고 펀매드의 반출 기능, 반출 메뉴를 통해서 반출을 해주시면 그 오른쪽 상단에 이 펀매드의 155건의 논문 리스트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열기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자료들이 반입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플로우는 펀매드, EMBase, 코크란 라이브러리 그 외에 스탠다드 DB에서도 동일합니다. 검색 결과 범위를 전체로 선택하시고 정렬 순서를 최신 순으로 정렬하신 다음에 각 데이터베이스의 엑스포트 기능을 통해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자료를 수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펀매드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진행했던 펀매드 SR 검색식을 만들고 검색을 진행하는 공간은 펀매드의 어드밴스드였습니다. 이 어드밴스드에서 제가 미리 어제 우리가 진행했던
연구 예제를 가지고 P&I 검색, 서치 넘버 15번까지 검색을 쌓아 두었고요. 만성 통증 환자와 디지털 기반 운동 치료에 대한 전체 검색 결과 펀메드에서 155건을 우리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검색 건수는 매일매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펀메드는 매일 새벽 1시에 자료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이 검색 건수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매일매일 검색 건수가 달라진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 최종 검색 건수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최종 검색 건수를 클릭을 하면 펀메드에 155건의 논문을 서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스크롤을 올려서 우측 상단의 검색창 아래 우측 상단 보시면 솔트 바이가 베스트 매치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데이터베이스는 특성상 관련도 높은 순으로 이렇게 이 검색과 관련도 높은 순의 결과들을 출력해 주는데 요 솔트 바이 부분을 most recent로 바꿔 주셔서 우리가 출력물의 재현성을 조금 더 높여주는 과정을 진행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most recent로 바꿔주신 다음에 펀메드의 엑스포트 기능은 그 옆으로 왼쪽으로 잠깐 이동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send to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send to 버튼을 클릭하면 사이테이션 매니저라는 기능이 맨 마지막에 놓여 있고요. 이 사이테이션 매니저가 서지 관리 도구라는 의미죠. 사이테이션 매니저를 클릭을 하시면 가지고 갈 정보의 범위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펀메드에서는 이 디스페이지에 있는 모든 10개의 논문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내가 몇 가지 선택해서 가져가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SR 검색을 진행한 그 근거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검색된 모든 결과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all result로 검색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검색 결과의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all result 밑에 있는 create 파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저는 지금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엣지나 사파리 동일한 위치에서 155건의 논문 검색 결과 목록을 하나의 파일로 이렇게 압축해서 생성을 해줍니다. 우측 상단에 생성된 엔드노트 그 펀메드의 검색 결과 압축 파일 NBIB 파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파일을 클릭해서 열기 해주시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열려 있는 경우에 자동으로 Exported Reference라는 그룹 패널에 반입이 됩니다. Imported Reference라는 메뉴에 이렇게 155건이 모이게 됩니다. Imported Reference는 최근 반입된 그 논문 목록을 모아둔 폴더라고 보시면 되고 임시 폴더입니다. 이 폴더에 펀메드 검색 결과가 155건 담겨진 것을 보실 수 있고 이 레코드 넘버를 한번 이렇게 클릭해서 정렬을 해주시면 최신 순으로 레코드가 잘 반입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펀메드 자료를 반입하는 방법 보셨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보여드릴 부분이 반입된 검색 결과를 DB별로 좀 그룹을 생성해서 그룹핑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DB에서 몇 건이 검색되었는지가 중요한 연구 과정이기 때문에 DB별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검색된 검색 결과를 모아두는 작업이 두 번째로 하셔야 될 작업입니다. 실제로 이 그룹을 만드는 방법을 라이브러리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을 만드는 위치는 왼쪽 마이 그룹스라는 부분 보이십니까? 지금 이 하살표가 있는 마이 그룹스 아래 이렇게 꺽쇠 표시로 두 번째 마이 그룹스라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 그룹명을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DBS라고 변경을 하고 이 아래 펀메드, EMBase,
코크란 라이브러리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드는 방법은 제가 지금 이름을 바꾼 그룹셋 부분에 커서를 두고 우클릭을 하시면 크리에이트 그룹 하실 수 있는 메뉴가 첫 번째로 나타납니다. 이 크리에이트 그룹을 클릭을 하시고 저는 이게 숫자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저는 검색된 데이터베이스 순서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펀메드, 그리고 두 번째 EMBase, 그리고 세 번째 코크란 라이브러리, 이렇게 세 가지의 코 데이터베이스 명칭으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그룹으로 우리가 수집한 155건의 펀메드 검색 결과를 펀메드로 그룹핑하는 방법은 지금부터 잘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메드로 그룹핑을 하는 방법은 Imported Reference 메뉴를 클릭해서 155건이 모두 출력되는 상태로 놔두시고 Imported Reference 155건을 5건이 있는 레퍼런스 리스트 부분에 컨트롤 A로 모든 정보를 범위로 지정을 합니다. 컨트롤 A 단축키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회색 영역으로 모든 영역, 전체 영역이 설정이 되고요. 이렇게 전체 영역이 설정된 상태에서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155건의 검색 결과가 펀메드로 그룹핑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드래그 앤 드랍이 좀 어색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클릭하시면 add reference to라는 메뉴가 있고 내가 만들어준 DB명을 클릭하시면 그쪽으로 또 바로 그룹핑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펀메드 그룹핑 하는 것까지 시연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EMBase 코크란 라이브러리 자료도 가져와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EMBase는 현재 의학도서관에서 구독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구독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아니지만 또 개인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EMBase 검색식을 불러와서 그 엔드노트로 반출하는 과정은 슬라이드로 대체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Base 같은 경우도 플로우는 동일합니다. 검색식을 불러와서 최종 검색 결과 숫자를 클릭을 하시면 그 펀메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드밴스드 히스토리 화면에서 숫자를 클릭하면 새 창으로 넘어가서 전체 목록이 보이는데 EMBase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클릭하면 그 아래 같은 동일 인터페이스에서 그 아래에 모든 그 레퍼런스 목록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색식 빌더 부분과 검색 결과 목록 그 사이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검색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셀렉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 셀렉이라는 메뉴 보시면 지금 최근에 EMBase가 좀 업데이트 되면서 100건씩 이렇게 반출할 수 있게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100건씩 저희가 반출을 하는 게 아니라 건건이 가져갈 수도 있지만 100건씩 가져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행하는 P&I 검색 결과를 모두 가져가기 위해서는 all 431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숫자는 연구 주제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옵션이 all로 검색 범위를 all로 설정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셨고요. 이렇게 all로 설정을 클릭을 하고 나면 셀렉 옆에 있는 all selected가 활성화됩니다. all selected 이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엑스포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엑스포트를 클릭하시면 새로운 메뉴가 이렇게 보이시는 화면처럼 하나 나타나고요. 새로운 메뉴의 포맷은 기본적으로 엔드노트 리스트 포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뭐 더 설정할 것 없이 이 상태에서 바로 엑스포트 버튼을 클릭을 한 번 더 해주시면 펀메드와 마찬가지로
전체 검색 결과를 반출하는 한 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셔서 그 파일을 열기 하시면 이렇게 imported reference 부분에 자동으로 EMBase 검색 결과가 반입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검색 결과를 EMBase 그룹으로 그룹핑을 해주시면, 이렇게 모아주시면 EMBase 검색 결과 가져오기는 완료가 되는 겁니다. 플로우는 동일하지만 이 인터페이스가 서로 다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서 반출을 해서 가져와야 되는지를 눈여겨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크란 라이브러리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크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로 먼저 설명드릴 부분이 P&I 검색 결과 숫자를 클릭하면 EMBase와 마찬가지로 바로 아랫부분에 검색 결과 목록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코크란 라이브러리는 좀 특이하게 스터디 디자인별로 구분해서 검색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총 6개의 스터디 디자인별로 구분해서 검색 결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탭별로 들어가셔서 검색 결과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는 SR이나 메타에서 근거로 활용 가능한 연구 디자인은 코크란 리뷰, 코크란 프로토콜, 트라이얼 이 세 가지입니다. 코크란 리뷰 같은 경우에는 코크란에서 이미 완료된 체계적인 문헌 고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진행 예정이거나 등록된 SR 계획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라이얼 같은 경우에는 코크란 센트럴에 수록된 RCT 자료들의 모음입니다. 이 코크란 리뷰, 프로토콜, 트라이얼 이 세 가지를 각 탭마다 가셔서 별도로 엑스포트해서 검색 결과를 코크란에 모아줘야 된다라는 게 이 코크란 라이브러리의 반출 특징입니다. 데이터베이스로 직접 접근해서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메드 인터페이스는 놔두고 인제대학교 의학도서관 혹은 각 부속백병원 의학도서실에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은 인제대학교 의학도서관을 기준으로 위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제대학교 의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시고요. 그리고 메인 페이지 학술 DB 메뉴 아래 보시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데이터베이스 두 가지를 놓아 두었습니다. 그 중에 이 코크란 라이브러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코크란 라이브러리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P&I 검색, SR 검색을 하는 위치는 이 어드밴스드 서치였고요. 어드밴스드 서치에서 서치 탭이 아닌 그 옆에 놓여 있는 서치 매니저 탭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 서치 매니저 탭으로 가시면 어제 우리가 진행했던 검색식을 쭉 쌓아 두었고요. 서치 넘버 15번 최종 검색 결과를 124건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래 화면에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지만 이 124라는 숫자를 클릭하시면 코크란 라이브러리에 있는 관련 논문들을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확대를 해둔 상태라서 탭이 몇 가지가 안 보여서 확대를 줄여보겠습니다. 보시면 총 124건의 논문은 코크란 RCT 자료로만 검색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크란 리뷰나 프로토콜, 에디토리얼 이런 자료들은 다 0건이고 RCT 자료만 이렇게 124건이 나온 검색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연구 주제의 검색을 해보시면 각각의 탭에 또 N수들이 달라질 수가 있으시겠죠. 근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온 숫자들 중에서 코크란 리뷰나 프로토콜에도 자료가 있으면 탭으로 이동하셔서 거기서 반출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코크란 트라이얼에 있는 124건을 엔드노트로 모두 한 번에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크란 라이브러리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색 결과의 순서를 관련도 높은 순이 아닌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축적된 최신 순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정렬의 네 번째에 있는 date edited to central new to old 요 셀렉션 그 설정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해당 옵션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최신 순으로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크롤을 다시 올려서 최신 순 정렬을 하시고 나면 그 정렬된 그 위에 보시면 Select All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elect All 124가 이미 보라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고 해당 부분을 체크박스를 클릭을 하십니다. 체크박스를 클릭을 하면 여기 보이십니까? Export Selected Citation이 원래는 회색 음영 처리돼서 활성화되지 않아 있었는데 해당 부분을 클릭하는 순간 보라색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이 엑스포트 기능이 바로 이 위치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Export Selected Citation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엠베이스와 마찬가지로 사이테이션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메뉴가 하나 나타나고요. 디폴트 값으로 코크란 라이브러리는 메모장으로 내려받기 하는 그 옵션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엔드노트로 이 자료들을 코크란 자료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 옆에 있는 리스 엔드노트 메뉴를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리스 엔드노트 형태로 클릭해서 범위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옆에 있는 이 초록을 포함할 건지 안 포함할 건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디폴트 값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가 수집한 자료들을 엔드노트에서 스크리닝 그 초기 단계에서 좀 활용하시려면 이 초록까지 모두 들고 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우측 상단에 이 코크란 라이브러리의 124건의 논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한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RIS 파일, 펀메드는 확장자를 보시면 다운로드된 확장자가 MBIB고요. 그 외에 엠베이스나 코크란 라이브러리의 확장자는 RIS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MBIB나 RIS 형식으로 출력을 설정을 해두어야 엔드노트로 정상적으로 수집이 된다라는 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된 파일을 열기 해보겠습니다. 클릭해서 열기 하면 총 imported reference에 보시면 124건이 지금 코크란 라이브러리 자료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레코드 넘버가 이제 들어온 순서인데 날짜가 최신 순으로 잘 정렬되어서 들어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펀메드에서 155건을 우리가 반입을 했고 이 코크란 라이브러리에서 124건을 반입을 했기 때문에 총 이 올 레퍼런스에 보시면 총 279건의 자료가 수집된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DB에서 자료를 반출하고 나면 우리가 이 검색 결과를 어떻게 하셔야 되죠? Imported Reference 메뉴를 클릭해서 124건이 나오도록 설정을 해두신 다음에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컨트롤 A 단축키 잡으시고 그다음에 회색 음영으로 124건이 모두 영역 지정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클릭하셔서 Add Reference to 코크란 라이브러리로 클릭해서 그룹핑을 해주시는 작업까지가 코크란 라이브러리 자료를 반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크란 라이브러리 자료까지 이렇게 반입을 하고 나면 그 다음 하셔야 될 게 전체 수집한 레퍼런스의 중복 제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체계적인 문헌 고찰이나 메타 분석 그 연구에서는 검색된 문헌 중
그 중복 제거한 숫자를 프리즈마 플로우 다이어그램에 그대로 기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그 다음에 진행되는 필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방법은 all reference로 메뉴를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즉 전체 검색된 전체 영역을 지정을 해주시는 거죠. all reference를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라이브러리의 find duplicate 그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엔드노트, 펀메드와 코크란 라이브러리가 모아져 있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서 중복 제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제거를 하는 첫 번째 방법은 All Reference 메뉴를 클릭해서 전체 영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신 다음에 라이브러리 메뉴에, 상단의 라이브러리 메뉴에 Find Duplicate 기능을 클릭해서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이 메뉴를 Imported Reference나 뭐 특정 그룹에 놔두시면 그 영역에 한해서 중복 제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체 영역 중복 제거를 하실 때는 All Reference를 지정하셔서 중복 제거를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당 메뉴 클릭하면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지금 저희가 EMBase를 수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 2건의 중복 문헌이 있고, 첫 번째 들어온 걸 남기고 뒤에 거를 삭제하는 방법은 Keep Remaining Reference. 지금 제 하살표가 있는 이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한 번에 중복 문헌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중복된 문헌은 총 59건이었습니다. 중복된 문헌은 자동으로 트래시 메뉴로 옮겨지고요. 우리가 그러면 최종 검색 결과를 정리하는 그 어제 드렸던 엑셀 파일에 최종 검색 결과 정리 예시에 보시면 뭐 펀메드는 155건, EMBase도 검색을 진행하면 나타난 N수를 기입해 주시면 되고, 코크란 라이브러리 124건으로 이렇게 총 279건인데 그 중에 중복이 59건이 있고, 그래서 내가 스크리닝한 전체 N수는 보시면 220건이 됩니다. 220이다. 이런 식으로 N수를 좀 정리를 해두시고 스크리닝 단계로 넘어가시면 논문 작성하실 때 프리즈마 다이어그램에 또 이 N수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엔드노트의 이 중복 제거 항목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에디트의 프레퍼런스 가서 좀 보여드리자면 이 두플리케이트 메뉴의 기본 값이 author, year, title, reference type 요 네 개가 완벽하게 동일할 경우에만 중복이 제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드노트 1차적인 자동 중복 제거만으로는 모든 중복을 제거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슬라이드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2차 중복 제거를 또 하셔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1차 중복 제거에서 놓쳤던 부분들을 눈으로 한 번 더 중복 제거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눈으로 중복 제거를 하는 방법은 우리가 all 레퍼런스 리스트 목록에서 이 타이틀이라는 이 항목을 클릭하는 순간 재정렬이 됩니다. 타이틀 ABC 순으로 재정렬이 되는데, 재정렬 하시고 나서 쭉 보시면요. 지금 817번 논문과 1323번 논문이 동일한 논문인데 어서에 뭐 EMBase에서 데리고 온 메타데이터에는 어서가 없고, 코크란에서 데리고 온 메타데이터에서는 NCT라고 어서가 있습니다. 요럴 경우에는 서로 다른 항목이라고 구분하고 중복 제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직접 타이틀 정렬하셔서 눈으로 한 번 더 중복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꼭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중복 제거를 이 프리즈마 플로우 다이어그램에 기재를 하시게 되는데, 지금 요 예시 같은 경우에는 중복 제거 검색 결과 수를 그대로 통으로 이렇게 넣어 두었는데, 연구의 투명성을 조금 더 높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
두플리케이션 기재 방법 자체를 엔드노트를 활용해서 제거한 거는 몇 건, 그리고 2차 중복 제거를 직접 한 건 몇 건. 그래서 토탈 두플리케이션 건수가 몇 건이다. 뭐 요런 식으로 기재를 하는 기재를 하는 연구들도 꽤 많이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만약에 SR이나 메타 연구를 하셔서 이 플로우 다이아그램을 작성해야 된다면 이 중복 제거 건수를 기재하는 방법도 좀 고민하셔서 진행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필수 과정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사실 이 엔드노트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좀 그 편리한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좀 마음 편하게 지금부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검색이 다 끝나고 검색된 문헌의 중복 제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선생님들은 SR이나 메타 분석의 스크리닝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스크리닝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풀텍스트 스크린을 하기 전에 제목과 초록 수준에서 검토를 한번 진행을 하게 됩니다. 1차 스크리닝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렇게 엔드노트 자체에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그냥 타이틀이랑 앱스트랙만 보고 1차 스크리닝을 하실 때는 인터페이스를 레퍼런스 리스트와 그 우측에 서머리 탭 그리고 아래 그 프리뷰 패널을 annotated라는 아웃풋 스타일로 지정을 해두시면 논문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논문 간단한 정보와 초록 정보를 함께 보실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이틀 앱스트랙 그 스크리닝을 하실 때는 이렇게 화면을 배치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코드 넘버를 조금 줄이고 한 화면에 다 보이기 위해서 일단 이 레퍼런스 패널을 오픈시키는 방법은 레퍼런스 리스트에 있는 레퍼런스를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레퍼런스의 요약 정보가 서머리 탭에 나오게 되고 뭐 에디트, PDF 이런 것들도 각각의 이 논문의 원문까지 수집해서 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이 서머리 패널에서 아래 보시면 프리뷰 패널을 조금 더 범위를 크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 지금 아웃풋 스타일을 설정하는 부분에 클릭을 해보시면 맨 상단에 Select Another Style 아래 보시면 Annotated라는 아웃풋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스타일로 지정을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엔더노트로 수집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웃풋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간단한 논문 정보와 초록을 한 인터페이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서 뭐 쭉쭉쭉 이렇게 레퍼런스를 옮겨 보시면 여기 내용도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조금 더 편하게 보기 편하게 설정하셔서 엔드노트에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유용한 기능은 우리가 스크리닝 할 때는 2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선택 배제 작업을 진행을 하시게 되죠. 그때 예를 들어서 지금 500건을 내가 수집을 했는데 500건 중에 250건은 내가 보고 나머지 250건은 상대가 지금 스크리닝을 그 타이틀 앱스트랙만 보고 초기 스크리닝을 해야 된다 하실 경우에는 하나의 코드를 좀 공통 코드를 만들어서 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안에 기재를 해두시면 나중에 라이브러리를 각자 병합을 해서 선택된 게 뭐고 배제된 게 뭔지 한 번에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 대상에 나는 뭐 RCT 우리가 하는 연구가 RCT만 그 대상으로 근거를 합성해야 되는데 우리 스크리닝 과정에서 뭐 1번은 RCT 논문이고 2번은 RCT가 아닌 거 3번은 혼합 연구기 때문에 한 번 더 풀텍스트를 봐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코드화해 놓으시고 엔드노트에 있는 라벨이나 리서치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나중에 풀텍스트에서 2차 선택 배제 하실 때 또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을 하시냐면
타이틀을 조금 줄이고 이 라벨 부분이 보일 수 있게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벨을 입력하는 부분은 이 서머리 탭에서 타이틀 앱스트랙트 스크리닝을 하시고 나서 이게 에디트로 가시면 키워드 항목 위에 라벨이 있습니다. 이거는 ICT 논문이면 1번 이런 식으로 세이브를 해주겠습니다. 두 번째도 서머리 탭에서 이렇게 보시다가 라벨을 뭐 ICT이기 때문에 1번 이런 식으로 에디트 기능에서 라벨 혹은 리서치 노트 항목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편하신 항목으로 공통으로 잡아두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나중에 뭐 1번 논문만 모아서 합성을 한다든지 3번 논문을 모아서 다시 풀텍스트 스크리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씩 입력하는 게좀 번거롭다 하시는 경우에는 우클릭해 보시면 이런 필드들을 활성화하실 수 있는데 기본 필드 중에 이 레이팅 기능이 있습니다. 레이팅 기능은 각각의 레퍼런스에 별점을 매길 수 있습니다. 별점을 하나만 했을 때는 지금 원래 이렇게 클릭을 하면 별 하나, 둘, 별 셋,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기능을 시연을 못 보여드릴 것 같아서 요 위치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만 보고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벨링에서 직접 입력하는 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레이팅 기능을 통해서 별점으로 뭐 1번 별 한 개는 ICT 논문이다. 별 다섯 개는 다시 봐야 된다. 별 두 개는 제외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공통 코드를 가지고 문헌의 중요도를 표시해 주시면 나중에 후작업 하실 때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필수 기능은 아니다라는 부분 선택해서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선택 배제를 하실 때 풀텍스트 스크리닝을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원문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은 Find Full Text라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어, 도서관에서 구독 중인 유료 논문도 한 번에 수집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픈 액세스 논문이나 프리 논문에 한해서 원문을 수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독하고 있는 전화 출판사 중에서도 원문 접근을 허락한, 즉 엔드노트로 원문 수집이 가능하게끔 허락한 그 출판사 논문에 한해서 풀텍스트를 가지고 오실 수 있고 프리 논문은 모두 한 번에 이 Find Full Text 기능을 통해서 수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수집을 하는 방법은 실제로 제가 1번부터 5번, 6번 논문까지 원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원문을 6개만 찾는다고 가정을 하고 원문을 찾을 영역을 지정을 해 두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우측에 보이시는 Find Full Text PDF 아이콘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는 순간 그룹 패널에 보시면 Find Full Text의 6개의 원문을 지금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는 벌써 찾았습니다. 찾은 PDF는 Found PDF로 한 건이 찾았다라고 보여지고 이 필드 항목에서 파일 파일 어태치먼트 그 필드를 활성화하시면 이렇게 PDF가 붙으면 클립이 표시가 됩니다. 총 제가 6개를 서칭을 돌렸는데 3개의 논문이 붙었고 또 총 4개의 논문을 찾았고 2개 같은 경우에는 원문을 찾을 수 없어서 URL을 붙였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문 수집한 레퍼런스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면 우측에 이렇게 PDF가 바로
활성화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원문을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이 인터페이스에서 원문 보는 게 너무 작다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지금 그 PDF 패널의 메뉴입니다. PDF 패널의 맨 마지막 메뉴 보시면 오픈 PDF로 PDF를 좀 더 크게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옆에 그 창이 지금 트라이 어게인으로 비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수집한 원문을 영문으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 리서치 어시스턴트 기능도 지금 엔드노트에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원문에 대한 뭐 번역이라든지 요약은 이 데스크탑 버전은 간단하게 영어로 요약을 해주는데 지금 제가 엔드노트 웹 버전으로 가면 이 PDF를 조금 더 유용하게 번역도 자유롭게 그리고 한글로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한글 질문을 통해서 이 논문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시려면 일단 에디트 프레퍼런스 부분에 싱크 부분에 가면 이렇게 엔드노트 계정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해두었고요. 계정 정보를 입력해서 적용하시면 데스크탑 버전에서 자동으로 그 PDF에 대한 영문 요약도 보여주고 그리고 여기 헤업 메뉴에 엔드노트 웹으로 가시면 엔드노트 웹 계정을 하나 만들어 두시고 데스크탑에도 저장해 두시고 이런 식으로 엔드노트 웹에 그 로그인을 하시면 이 라이브러리, 내가 지금 작업하는 라이브러리와 웹 계정을 연결만 해두시면 이렇게 웹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레퍼런스 목록과 PDF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PDF를 웹 버전에서 조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PDF가 있는 레퍼런스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해당 PDF를 네, 지금 보이신 것처럼 뭐 하이라이팅 기능이라든지 커멘트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번역 기능이 있습니다. 대부분 영문 그 영어 잘 하시기 때문에 이 번역 기능이 또 필요 없으실 수도 있지만 또 초심자들에게는 이 번역 기능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국어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트랜스레이트를 클릭하시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논문 리뷰할 때 요약 정보만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논문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직독직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는 편인데 그 부분의 전체 내용을 한글로 변환해서 PDF로 또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게끔 해줍니다. 물론 뭐 우리가 쓰는 구어체처럼 이렇게 읽기 편한 번역본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뷰 PDF 해보시면 전체 내용을 내가 좀 직독직해서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출력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서 번역 기능 옆에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아이콘이 있고 이 반짝반짝 아이콘이 리서치 어시스트 기능입니다. 엔드노트의 AI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논문에 대한 영문 요약 정보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제가 한글로 질문해서 이 메소드에서 뭐가 중요하니 뭐 이 리절트에서 뭐를 봐야 되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한국어로 답변을 해줍니다. 지금 저희가 네트워크 관계상 시연이 조금 느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웹 아이디를 하나 만드셔서 이 PDF를 리뷰하는 과정에서는 스크리닝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웹 버전을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원문을 활용하는 방법을 쭉 봤고요.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엔드노트 파인드 풀텍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원문을 자동 수집을 하실 수도 있고 원문 수집이 잘 안 되는 경우 뭐 저작권법에 의해서 유료 논문에 한해서 원문 수집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not found 부분 혹은 find URL 부분을 가셔서 우리 도서관 원문 연계 시스템이죠. find 인재 플러스 100 버튼에서 원문을 직접 수집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리고 수집을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도서관에도 없는 자료다 하실 경우에는 도서관의 원문 복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비용은 도서관에서 지원을 합니다. 즉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는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고, 다만 저작권법에 의해서 원문을 PDF로는 제공해 드릴 수는 없지만 페이퍼로 받아서 스캔본으로 전달 드리기도 합니다. 참고하셔서 모든 원문이 우리 도서관 예산에 한정돼서 보일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원문 복사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Find Full Text를 이용을 하실 때는 반드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서 설정을 몇 가지 해주셔야 됩니다. 설정하는 위치는 에디트의 프레퍼런스 오늘 자주 보여드리는데요. 이 프레퍼런스에서 엔드노트 도구를 좀 개인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프레퍼런스의 네 번째 이 Find Full Text 부분에 가셔서 교 내에서 엔드노트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교 내 URL을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내가 집에서 이 작업을 엔드노트 작업을 하실 때는 이 교회 버튼을 교회에 있는 URL을 입력을 해서 저장해서 사용을 하시면 이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슬라이드는 지금 파일 실제로 데스크탑에서 PDF를 볼 때 좋은 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데스크탑에서 제대로 시연이 되었다면 논문 요약본을 영어로 이렇게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하시면 아마 원활하게 잘 기능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엔드노트의 논문 요약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엔드노트 웹 계정이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웹 계정을 만드시는 방법은 우리가 이 리서치 어시스턴트 부분을 그 PDF 패널에서 리서치 어시스턴트 부분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Create or Sign 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시면 에디트의 프레퍼런스의 싱크 부분에 이 계정 정보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지만 선생님들께서 특정 레퍼런스 PDF가 있는 특정 레퍼런스를 선택하시고 PDF 패널에 가시면 Create or Sign In이라는 이 보라색 링크가 활성화가 되실 겁니다. 그 부분에 가셔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정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계정 정보가 있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비밀번호 재설정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계정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요 인터페이스에서 간단하게 개인정보 입력하시고 동의하시면 엔드노트 웹 계정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엔드노트를 활용해서 자료를 SR 검색된 자료를 수집하고 원문을 수집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스크리닝 전 단계에서 진행하는 이 엔드노트 작업에서 선택 배제 그 라벨링 작업을 좀 해두시면 이런 식으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정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마지막 팁으로 넣어 두었는데요. 이 부분은 스크린 그 서치 단계, 중복 제거 단계를 모두 마치고 최종으로 포함된 문헌만 모아놓은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라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엔드노트를 활용해서 체계적인 문헌 검색 관리를 하는 과정을 지금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체계적인 문헌 고찰이나 그 메타 분석의 검색 과정은 검증된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정확한 검색을 수행을 하시고, 그리고 결과를 이 엔드노트라는 서지 관리 도구로 체계적으로 좀 정리해서 재현 가능한 검색임을 증명하는 게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엔드노트 스텝 1부터 스텝 6까지 흐름을 좀 잘 기억을 하셔서 실제 메타 분석 연구나 SR 연구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화수목에 걸쳐서 체계적인 문헌 검색 교육을 쭉 진행을 했는데요. 이 메타 분석이나 SR 연구하시는 교수님을 대상으로 의학도서관에서 이 모든 과정을 체계적인 문헌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대학원 선생님들이 가끔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 의학도서관 인력 여건상 이 서비스는 의과대학 그리고 간호대학 전임 교원을 대상으로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2022년부터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진행을 했는데 코어 그 실제로 저희 의학도서관 사서가 공동저자로 함께 교수님들과 연구를 해서 SRE 출판 출판된 논문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해당 서비스 진행이 필요하신 교수님들께서는 의학도서관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실 때는 신청서 요 안내사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청서 작성하셔서 담당자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서비스 신청하시면 코어 데이터베이스 검색식과 그리고 검색 결과 그리고 중복문헌 1차 스크리닝 제거를 해서 엔드노트 파일까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체계적인 문헌 검색 세 번째 시간인 엔드노트 활용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체계적인 이 문헌 검색 과정이 생각보다는 조금 복잡해 보이셨을 것 같은데요. 이 하나하나 흐름대로 따라가시면 프리즈마 플로우 다이어그램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화수목 이어서 통틀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편하게 좀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올라오는 동안에 저희가 매번 진행하는 각 교육의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에 대한 그 만족도 조사도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화수목 수업 자료, 그 강의 자료를 못 받으셨다라는 선생님이 계셔서 한 번 더 안내를 드리면 지금 이 선생님은 저희 부산 캠퍼스 선생님이신 것 같아서 인제대학교 악도서관 홈페이지에 메뉴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뉴 중에 서비스 메뉴에 교육 자료라고 있습니다. 이용 교육 메뉴 아래 교육 자료로 가시면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 하시고 서비스 메뉴에 교육 자료로 가시면 이렇게 저희가 진행한 모든 교육을 올려두었습니다. 네. 하수목 교육은 오늘 교육 자료는 교육 마치고 종료하고 올려두겠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교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주 교육은 다음 주까지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인제대학교 악도서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해 두겠습니다. 오늘로써 의학도서관 학술정보 활용교육 1학기 2026학년도 1학기 교육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꾸준히 참석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저희는 2학기 때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